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은 날이 되겠죠. 오늘은 TV 토론이 이제 3차가 있죠.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의 피터기는 네거티브 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정치 분야는 자기 나무 허점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찌르는 것 때문에 그런 날이 되어서 아마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총알을 다 쏟아붓지 않을까, 그것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또 우리가 또 이 싸움의 어떤 전설, 노동운동, 그다음에 민주운동, 여기서는 잠비아 걸려서 굵어진 우리 후보님이 그런 어떤 전쟁에서는 아주 내공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차피 지금은 전쟁입니다. 이선 뭡니까? 이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전체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이런 지금 우리가 어떤 옛날에 어떤 DJ라든가 YS라든가 기아 상김 시대, 그때는 정말 제가 돌이켜 보면 참 아름다운 어떤 경쟁이라면, 지금은 피를 토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신자 집권을 하겠다는 이런 푸틴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3년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구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피해 숙청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도 지금 못 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이 됐을 때 복수, 두려움, 이것 때문에 못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저는 더 나은 방법이다.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몸을 살린다 해서 정권이 바뀌면 과연 이재명이 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었으니까 내가 조금 용서해 주겠다. 이런 어떤 계산법이라면 저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차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마지막 지원 사격이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TK에서도 한 60%밖에 올라오지 않고 있죠. 이것을 땡기기는 마지막 화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경수 여사님 우리가 옥천이죠. 그쪽에 생가를 방문하고요.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아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아니, 메시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행보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되고요. 모든 기자들이 그걸 다 모이겠죠. 그 보이는 이 방문한 자체가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메시지가 아닐까. 또 선거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는 데는 큰 어떤 메시지 전달해서 보수 대결집이 되겠고, 마지막 15% 20%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TK, PK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또 이런 관망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독수를 올리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추앙했던 우리 TK 쪽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어떤 일침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무래도 최고의 관건은 이준석이와 단일화가 지금은 최고의 관건이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이 아마 이 어떤 3차 TV 토론 이후에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오후 5시에 저는 단일화를 늘 예상하고 또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수는 상당히 높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이 만약에 제가 캠프에 있다면은 이런 조건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10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뭡니까? 이 단일화라는 것은 정말 아주 애매하고 어렵죠. 정치 계산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캠프에 따르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추앙하는 자들, 또 뭔가 콩고물을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당원들의 마음도 있으니까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 복잡한 것이 사실 단일화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캠프에 만약에 책사라면은 이렇게 한 10가지를 제안을 해보겠다, 이런 데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 옛날에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또 이준석이를 배신자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닉네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측근에서 책사들에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후보가 찾아가서 할 수는 없겠죠. 후보는 그냥 모든 것을 아마 캠프의 전임을 이렇게 줘놨지 않을까. 모든 것을 대통령 빼고는 다 주겠다는 어떤 이런 특명이 있는 상태에서 김재영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적으로는 또 이렇게 선후배가 되니까요. 그런 우리가 구국의 일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준석이 양보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거고 정말 이재명이 나라를 바라겠느냐, 이재명이 정치 다음에 이준석에 있겠느냐 이런 어떤 구국의 일념을 어떤 해야 되고 진짜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래야 사람은 어차피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또 마음의 진정성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자리 보존, 자리 보존은 본인뿐만 아니고 그 같이 캠프에 따르는 사람들, 또 당원들의 자리 입지도 있겠죠. 이런 자리 보존의 어떤 책임감, 그것을 강하게 뭐 이렇게 비춰져 있다. 대통령 빼고는 다 주겠다는 자리 보존이 되겠죠. 또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 2명과 여러 가지 또 당원들,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중용을 하겠다는 어떤 이런 가지도 이준석 입장에서는 몸값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 보존이 또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도 이준석이가 잘 통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좀 어제는 미래 투자다, 이준석인데 투표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애둘러 생각해 보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준석인데는 어차피 단일화의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한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네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화가 저는 또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또 이준석이를 또 정치로 이렇게 뭡니까 당겨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죠. 또 이준석이 존경하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니까 두 분의 전화가 저는 굉장히 어떤 한 획을 그을 수가 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지도부의 사과 및 이선 후퇴가 필요하겠죠. 상권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친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대선 끝나면 자리를 물려주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겠다. 이런 어떤 큰 어떤 그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뭡니까 딜이 필요하겠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한덕수의 어떤 본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어제도 뭐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하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그러면은 만약에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선거 끝나면은 집에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차피 피해 보부는 시작이 되고 진상 규명이란 어떤 이유로 옛날 적폐청산처럼 대대적인 아마 그죠 물갈이가 계상이 되겠죠. 내란몰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있다 해서 한덕수를 봐준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지지율이 나와야 되겠죠. 그 지지율만이 또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될 수 있거나 지지율이 지금 충분히 지지율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더하게 하면은 이게 뭡니까? 충분히 이기는 프로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준석이가 지금 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갖춰졌다. 우리 후보님이 지금 40% 이상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어제 오늘은 좀 계산이 안 돼가니까 오늘 또 이렇게 3차 이렇게 TV 토론 다음에는 굉장히 올라가리라 보고 또 이재명이 헛발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 커피 온도 120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호텔 경제야, 그 다음에 거북이섬, 시흥의 거북섬, 이거 지금 완전 망해가지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제론, 그냥 저자가 하면 나라 망한다, 이 꼴 난다. 근데 우리 김원희는 여러 가지 김문수 부님은 여러 가지 양력,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성공이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이는 김문수 부님의 어떤 믿음도 볼 겁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연력 아마 믿음은 충분히 지킬 것 같은 이준석인데 마음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문수 부님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본인이 약속 안 지킨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취한 것이 없는 것이 이준석은 마음에 움직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는 김문수는 본인의 역량이죠. 대화는 없어도 결국적으로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이준석에는 충분히 우리 김문수 부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또 확신은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지금 아니면 미래도 없다. 이준석이 어차피 미래를 보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 나라를 뺏겨버리면 앞으로 13년 이렇게 정신 집권을 하게 되면 어차피 미래도 없죠. 그때는 이준석이도 이미 40대 중반이 50대 중반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또 다른 청년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청년같이 보이지만 13년 뒤에는 이준석이도 청년이 아니죠. 그때도 구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이준석에는 자리 보존에 어떤 큰 기회는 없다. 저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홉 번째는 당원들에게 이메일에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뭡니까? 내가 메일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에게 내가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어차피 당원들이 그 중에서는 젊은 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당에 그저 나이 먹은 분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 분들이 단일화를 요구할 어떤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번째는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확신을 줘야 되고요. 그 주변의 임명권까지도 줘야 된다. 그럼 국무총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이가 국무총리면서 주변까지 자기 주변까지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운신의 폭을 줘야만이 이준석이를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를 따르는 측근 또 캠프에 또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분까지도 아마 요구할 거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줘야 된다. 그럼 대통령 빼고는 다 주겠다는 어떤 이런 그냥 우리가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총리고 칼이고 대표고 땡크고 다 준다. 다 준대 당신만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재명인데 나라를 뺏기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전세를 또 가다듬고 그때 또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한번 되고 또 40대 총리가 나오고 젊은 층이 올라오면 이 정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새로운 큰 변화가 되죠. 우리 국무위원들 보고 회의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노인들이고 사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늘 그런 모습 보다가 40대 국무위원들이 막 섞여 있고 그 40대 국무층들 하면 이건 획기적인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가지를 오늘 갖추려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은요, 바로 우리가 난강 정사로 치시면요, 전라도 지금 전라도 쪽에도 김제시죠. 거기도 난강 정사가 있고 여기는 바로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하고 족친되는 그죠 종갓집에 그죠 막내 아들이 되는데요. 김연이라는 분은 의병을 일으킨 분이고요. 김연의 자제가 김치려 분입니다. 김치려 분의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친 그런 정사가 되고요. 또한 여기서 뭡니까 또 많은 또 후학들이 태어나고 또 학문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김치려라는 분이 어떤 호가 난강입니다. 난강. 그래서 영천 난강 정사를 쳐도 되고 인고 난강 정사를 쳐도 됩니다. 또 난강 정사를 치면 김제에도 전북 김제도 나오고 영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꽃이 피고 이럴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정사가 이 호수 중간에 있습니다. 호수 바로 정사 바로 뒤에는 우리 김문섭의 생가가 되는 거고요. 생가 바로 앞에 이렇게 정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꽃 피고 할 때 꼭 가보시면 가을이나 봄 가을에는 굉장히 특히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지고 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사를 볼 수가 있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어떤 여기 다리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멋진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정사의 힘과 아주 종택의 힘, 또 생가트의 힘이 아주 살아 있어서 저는 김문섭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 단일화는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가지 정도 조건은 줘야만이 이준석이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자도 뭡니까? 지금 우리가 소리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많이 우는 건 떡을 많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울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몸값을 많이 내라라고 지금 강조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몸값은 하늘까지 지금 치솟고 또 자유우파 사람들에게는 예간정을 녹이지만 예간정을 녹이는 만큼 자기 몸값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몸값을 크게 요구하겠죠. 또 더 미래도 보겠죠. 너희들이 나를 원했지 않느냐. 그래서 다 내놔라. 이렇게 더 큰 지분을 지금 하루하루 더 요구하는데 오늘 저녁에 아마 저 TV토를 보면서 아마 마음을 거의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내일 아름다운 딜을 해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도 살고 자유우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겠죠. 이준석이도 이재명이 나라에서 자기가 뭐 정치를 한다 생각은 아마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미래도 없어지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천시 인고면 난강정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팔봉쌤입니다.